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제약 바이오주에 관한 특별한 이슈들, 또 그를 통한 차트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출처고 SK바이오팜의 약간의 이런 유럽 파트너사의 피소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신약 이 세노바메이트죠. 유럽 판권을 가진 파트너사가 있는데 여기로부터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파트너사는 올해 초 진행된 인수합병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는데 손해배상 요구 금액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패소할 경우 파트너사의 M&A로 얻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결과는 나와봐야 알죠. 하나 뉴스는 참고 참조 정도, 찌라시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로 파트너사에 피소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SK바이오팜의 주가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원체 대바닥권을 찍었죠. 지금 상장을 해서 최고 저점인 98,000원대를 갔다가 자 고점인 26만원대를 찍었습니다. 그래놓고 이때부터 이제 꼬리를 달고 하향해서 저번 달에 최저점인 91,400원을 찍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문제는 꼭 SK바이오팜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제약바이오주들이 크게 부침을 겪었죠. 일단 반등해주는 분위기 속인데 주봉에서도 보면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제가 5주선 돌파했을 때 안착해준 추세에 턴이 된다고 그랬는데 대바닥을 찍은 후에 추세를 턴해 놓은 상태라 이제 돌아나갈 만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런 뉴스가 사실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죠. 일단 5일선을 굉장히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다중바닥 즉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턴해주는 분위기라 사실 추세나 이런 모든 면에서는 좀 깔끔하게 차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역시 개인들이 매도하는 입장이고 외국인, 기관, 투시, 금융투자 전부 다 매수로 들어왔고요. 특히 연기금이 매수로 들어왔죠. 사실 저러한 뉴스가 크게 SK바이오팜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항상 모든 뉴스나 기사는 물론 진짜 피소를 당했는지 아닌지 저희가 단지 기사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정확한 공시를 내기 전까지는 그냥 저런 일이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보고 전체적으로 추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추세가 턴이 된 상태이고 일봉에서는 일단 5일선 기준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히 악재가 적용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5일선과 21선 이런 생명선 같은 자리를 깨게 될 거예요. 그에 맞는 대응을 하면 그만이고 어차피 월봉에서 원천이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사실 최저점이 91,4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히 추세를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다음 SK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SK가 미국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 CDMO 즉 이 CBM 이 회사와 독점 투자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의 출처고요. SK가 미국 필라델피아 기반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 전문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CBM 투자를 위한 독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연내 계약 체결 및 투자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죠. 지난 3월 프랑스 GCT CDMO 이포켓이 인수해 약 8개월 만이고 SK는 CBM 투자를 통해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유럽의 선도 GCT CM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SK의 행보가 상당히 빠르죠. 특히 CDMO 업체들에 대한 투자로 이런 바이오 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이런 상황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이 두 가지 쌍두마차가 있죠. SK의 이 차트를 보면 이 지주사격인 거죠. 자, 월봉에서 꼬리 달고 이식해서를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중기적으로 추세를 돌려주어야 되는 5주선 근처에 있는데 일단 마주자리 맞고 떨어졌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5주선 위에 잘 올려놓으면 추세가 돌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꽤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3일 정도 급등하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고 일단 가깝게 대응할 때는 주식은 대응력이죠. 일봉에서 21선 상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 항상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선 같은 자리 우리가 보통 생명선이라고 하죠. 그런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오늘 외국인 그러고 투신 연기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좀 꾸준히 매수해주면 좋은데 일단 연기금의 한 달간 매수 형태를 보면 저번 달부터 특히 이번 달에만 봐도 이렇게 6만 주 정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매수해주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좀 매수세 아직은 있고 개인만이 홀로 매도인데 어느 정도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추세를 유지해주는 20개월 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20개월 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13.34%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이 셀바시온하고 잘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예전에도 이 셀바시온이 코빅실 V를 납품 준비한다는 이 기사와 함께 한번 급등한 적이 있는데, 이 셀바시온이 미국 와이오밍주 소재 SITL로부터 코빅실 V 약 120만 개를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11월 3일 밝혔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자회사를 통해 셀바시온의 투자에 관련주로 이렇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셀바시온이 국제 바이러스 및 전염병 회의 기조연설에서 코빅실프의 효과에 대한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 셀바시온 자회사가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사로서 추천돼 코빅실브의 바이러스 중화에 대한 연구 결과 및 효능을 발표할 예정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살짝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바시온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런 이 효능 효과에 대한 발표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주식이 900원 하던 주식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의 많은 폭등을 하고 긴 꼬리 다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추세는 우하향인 거예요. 우하향하다가 이제 2달 정도 반등해주고 있는데 잘 돌아나가주기 위해선 이런 5개월선 같은 자리 깔끔하게 돌파해주는 게 중요한데 꼬리 맞고 떨어졌고, 자, 주봉에서는 일단 추세 전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종목 대응할 때는 꽤 많이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전 고점이나 이런 데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 즉 많이 올라온 부분을 농간 차익 실현한 나가는 거고, 이런 친구들 배울 때는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급등하거나 주봉에서 20주선 같은 거 맞고 꼬리 맞고 떨어지고 라면 사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서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자, 일봉에서는 241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241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면 바이오로 디바이스는 순간 한두 번 정도는 급등해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는 그동안 잘 지켜오던 저점인 2,800원대 뭐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면 그때는 반드시 손절로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단기 단타로 들어가더라도 결국 21선, 5일선 같은 데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갖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쟁택이 얼마 전에도 이 베트남에 이제 진단키트 수출권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수쟁택이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으로부터 코로나19와 이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항원 복합 신속 진단 키트, 이거에 대한 제품 허가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아시아 경제에 출처하고요. 이 수쟁택이 이두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여행객을 겨냥해 국경을 개방했죠. 그래서 이번 제품 허가로 관련 제품의 중동향 수요가 증가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젠텍의 주가도 사실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예전에 상장에서 잠시 지지부진하다가 최고점인 6만 원대를 찍었고 4,500원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예전에 한번 이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기술적으로 변곡점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대바닥권에 와 있어요. 따라서 물론 우리가 바닥을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저점인 12,400원대를 기준으로 갖고 대응하는 게 맞고, 자, 주봉에서는 추세 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선 돌파 이쁘게 안착해주면 이 추세를 잘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주가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거고, 일봉에서도 역시 21선, 5일선 기준으로 이렇게 잘 돌아나가고 있죠. 상황은 아주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시간의 반응은 없고, 월봉에서 봐도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바닥권으로 보면 저항바닥, 저바닥. 예전에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급등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급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될 건 반드시 이런 저점들을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손절로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반드시 계획을 갖고 들어가야 되죠.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매수할 거고 어느 자리를 깨면 매도하겠다, 이렇게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이 원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런 수급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있고 기관 투시 모두 매수세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오늘 일어난 제약바이오에 관한 중요한 상황이고요. SK바이오팜이나 이 수젠텍, SK바이오팜 특히 흐름이 좀 좋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뉴스나 이런 거 하나 참조사항, 저런 건 뉴스 나서 크게 폭락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오히려 뭐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정도로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가장 좋은 주식에서 뉴스를 대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